사태 이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대처할 필요성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장기 불황, 물가 상승 속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법학도로서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견눈질로 평소에 익히고 관심을 가져온 터라 감히 여러분한테 미래의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 한 칼럼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물가 상승을 대비하라는 예일대 로치 교수의 주장을 인용한 한 중앙일간지 칼럼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코치 교수는 파이낸셜 타임즈 기구를 통해서 지금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물가가 과도하게 오를 우려가 없다라는 낙관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자신이 보고에는 그리고 자신이 대학 교수가 되기 전에 전문 기관에서 체득한 경험에 비추어서 상황은 급박하게 돌변할 수 있다라는 요지에 기고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계 경제 상황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1970년대 시기 스태그플레이션, 즉 불황 속에서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그런 경제 상황이 세계 경제에 엄습할 것이라는 그런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그의 경고는 앞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 경제 불황이 지속될 것이고, 그러므로서 물가 상승이 겹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되겠습니다. 이미 다른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서 장기 불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익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어떻든 코치 교수의 경고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제 상황이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서 물가 상승, 소비자로서의 어떤 국민의 경제 생활에 심대한 악영향이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전언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코로나 사태 이후 소비가 폭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유의미하게 지탱해 주었던 글로벌 공급망이 와해되면서 각국이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코로나가 지나고 난 후에는 세계는 불황 속에서 걷잡을 수 없는 물가 상승에 시달릴 위험이 크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1970년대 불황 상황을 재현시킬 우려도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의하면
1970년대 초 세계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고 합니다. 여기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아랍권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으로 원유 가격은 당시 기준으로 4배 이상 폭등했다고 합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임금 수준까지 끌어오르게 되자 이후 두 자릿수 물가 상승률과 저성장이 겹친 가운데서 10년 동안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말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얼핏 보면 당시와 정반대로 보여서 세계 각국이나 전문가들이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데 자신이 관련 기관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안이하게 대처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유가는 너무 내려가고 있습니다. 임금이 오르기는커녕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신규 실업자가 3천만 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다른 나라들의 경우도 다소 경종의 차이만 있지만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간 산업의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서 특히 자영업자의 위기도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소비가 전보다 크게 줄면서 수요 또한 억눌린 상태처럼 비춰지고 있으나 코치 교수의 이야기는 이것은 일시적이고 엎친 데 덮친 격의 이런 그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국 정부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지금처럼 그 이전 수준이 임금을 지급해 준다고 가정하는 경우는 전혀 심상치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 사태가 풀리는 순간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일제히 풀릴 것이고 그 다음에 소비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예상치 못한 물가 상승이 촉발해서 국민의 경제 생활을 크게 억누를 것이라는 그런 예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보건대 코로나 이전 세계 각국의 경제 질서는 여러분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익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원재료 조달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공급이 전 과정이 극도로 세계화한 소위 그 글로벌화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세계 경제 질서가 이전이 그것과 정반대의 양상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예측이 대체적인 시각이 되겠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미국 등 선진 경제 대국들이 중국이나 유럽, 동남아시아 지역 나라들의 자본 투자 형식으로 공장을 지어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 체내를 가동하는 정책, 즉 오프쇼링 정책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들 나라들이 리쇼링 정책, 즉 해외 자본 투자를 자국으로 이전하는
유인 정책을 각 나라가 고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연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해 보입니다. 각 나라의 국경 안으로의 이들 선진국 자본들이 되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외신에서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기정사실화됐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치 예일대 교수의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예측은 코로나 이후 이러한 역세계화가 고착될 경우 물가 상승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세계 각국이 내수 시장을 크게 압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990년대 이후 오프쇼링 정책이 대세했던 상황에서는 소위 다국적 기업들이 비교적 비용이 덜 드는 나라에 가서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다반사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 결과 제품 등의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크게 드러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국의 국민들이 소비 생활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황에서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그 반대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국에서 상대적으로 인건비 상승 등 비용을 더 들여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상대적으로 고임금의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국제결제은행 BIS 분석에 따르면 역세계화 시대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약 1%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정책의 일환으로 금리를 올리기라도 하면 불어난 부채에다가 이자 상환 부담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의 경제 생활이 더욱 피박해질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는 소수의 글로벌 기업에 의해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면서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라는 점에서 코치 교수의 경고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미국, 유럽 등 나라들이 리쇼링 정책을 고수하는 한 우리나라의 경제는 사면 초과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동남아시아나 미국 등에 자본을 투자한 우리 다국적 기업들이 정부의 리쇼링 정책에 따라 경직된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가능성은 전혀 높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전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 불황과 국민 소비 생활 진작 차원에서 소위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930년대 초중반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선진 제국 나라들에서 지속됐던 불황 상황에서의 그 타결책이 소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추진된
정책이 누질 정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장기 불황 상황이 1930년대 특정 나라의 지역에서 덮쳤던 그런 불황 상황하고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불황 상황은 소위 디지털 경제가 주축이 된, 그러면서 선진 경제 대국에서는 나름 디지털 경제에 정책적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어닥친 그런 경제 불황이라는 점에서 그 반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해서 디지털 산업 혁명이 도도하게 흐르는 마당에서도 기존 산업 영역에 관심을 갖고 디지털 분야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뉴딜 정책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대단히 궁금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알려지기로는 이런 선진 경제 대국에 비추어서 디지털 혁명 시대를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기울여 왔다는 점에서 현재 정부가 거창하게 국민을 상대로 해서 장기 불황 대처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경험에 비추어서 토건 중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 기우심을 갖게 하는 것은 알려진 바대로 최근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 선도적 뉴딜 정책의 선도적 차원에서 추진될 토건사업 영역을 발굴하는데 혈안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눈여겨본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21세기 디지털 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로는 토건적 정책들을 추진해서 이 난국을 타개하는 것은 매우 역부족이라는 점에서 전혀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 불황 속에서 소위 그 일본형 장기 불황 상황에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전혀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담대한 어떤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서 제시하는 것이지 인기 영합적으로 기존의 1930년대의 그런 뉴딜 정책 차원에서 이런 불황을 극복하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환상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제대로 된 그 시대 상황에 맞는, 그 다음에 시대 정신이 녹아있는 그런 국가 경제 위기상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서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 추진과 합심해서 혼연일체가 돼서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책을 제시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위기는 이미 엄습해 있습니다. 간단한 위기 상황이 아니라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이고 장기화될 것이라는 점, 이 점 정부는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